자, 학교 소멸 왜 일어날까요? 일어나는 일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어요. 물론 인구 소멸에 따른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고 하겠지만, 왜 이 지방에는 초등학교부터 소멸이 일어났을까? 교육제도가 잘못됐으니까 없애버리는 거예요. 육성의 교육제도 왜 잘못됐을까? 어려서 좋은 유치원부터 시작해갖고 나름의 좋은 초등학교 들어가고 사립을 들어가야 그러니까 대기업 좋은 자리 차고 앉는다고. 이런 이들이 권위의식에 쩔면 꼴통이 돼갖고 진짜 MZ 세대들이 견뎌내질 못하는 겁니다. 이 교육이요, 인구 소멸이요, 왜 MZ 세대가 자식을 안 낳을까요? 왜 자식을 안 낳겠어? 자식이 짐덩이에요. 아무리 국가에서 자식 낳으면 1,000만 원을 주니 2,000만 원을 주니 장려금을 줘도 그 1,000만 원, 2,000만 원 그 한번 써버리면 금방 없어져. 그거 평생 그 자녀는 짐이 되도록 부모가 키워야 돼. 서민들의 일상, 아무리 맞벌이를 열심히 해도 사교육비에 다 빠져. 두 부부가 달 벌어도 7,800이야. 교육비 빠지, 못 빠지지 않으면 정신이 없어. 그러니까 애들 안 낳고 있으면 있는 만큼 없으면 없는 만큼 나 편히 살아가는 게 좋다고 그래서 애 안 낳고 그 자녀를 낳지 않은 기피 현상을 일으키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데, 사실 이 타가수 운영이 진짜 좋은 방책이에요. 그 일정 기간 동안 자녀 출산 장려금을 주고 뭘 주고 하는 건 필요가 없대도 일정 기간 동안에 부모들이 행위 현장 사회에서 자신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중학교면 중학교 때까지, 고등학교면 고등학교 때까지 타가소 형태, 기숙사 형태로 학교 운영을 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 들어와서 그 어떤 폐교락도 있으면 하나 좀 들어가 보려고 2018년 19년도에 지금 많이 폐교가 나와 있는데 그 폐교도 아무나 안 주더라고요. 돈 있는 이들이만 들어가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중학교들이 다 폐교가 됐는데 이제 인구 소멸로 인해 학생 수도 줄고 하니까 근데 전체적으로 한 곳에 통합을 해버렸어요. 중학교를. 그리고 여기서는 기숙사까지 운영을 하는 거란 말이야. 내가 보기에는 참 좋아요.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는 학교에서 다 생활을 하는 것이걸라. 근데 여기에서는 절대적인 게 뭐가 있어요? 선생님들이 그만큼 사명감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이러한 제재를 운영하려면 부모님들이 선생을 믿어줘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생님의 자질을 그 정도 키워야 하는 것이에요. 또 여기서 또 무슨 문제가 있냐면 학교를 떠나는 교사들이 또 많다. 여러 조건이 있겠지만 내 자식만을 아는 학부모들 때문에 교사의 권위가 떨어졌어요. 물론 자질이 안 되는 교사도 있기야 있겠죠. 근데 교사가 하는 일마다 사사건건 학부모가 참견을 한다면 무엇을 배우겠어요? 그러면 부모가 인성까지 가르쳐야지. 그러면 학교에 오면 학생은 뭐만 배워? 수학이면 수학만 배우고 영어면 영어만 배워. 그렇게 가르치는 AI밖에 안 되게끔 전락시킨 게 학부모들이라고요. 인격적인 모독을 당하니까 교사를 떠나는 거예요. 이것저것 문제가 많아요. 네, 태어나서 국가에서 그 아기들을 일정 기간 키워줘야 해요. 타가소 운영을처럼. 뭐 언제 만나냐? 요새는 그 5일 근무제니까 금요일날 저녁에 가서 애를 데려와서 일요일까지 함께 하다가 다시 월요일날은 그 학교로 보내는 것이고, 또 그 기간 동안에
부모님들은 행위 현장 사회로 나가는 것이에요. 가장 큰 문제가 뭐가 있냐면 이 지금 사교육비에 대한 문제라는 것이죠. 그쯤 되면 사교육에 대한 걱정이 없어요. 뭐 조금 특별한 그 무엇을 한다라고 한다면 후원금을 받아내면 되는 것입니다. 학교에 대해서 후원금. 잘 있고 잘 나는 이들은 사립학교 다니라고 그래. 그렇지만 대체적으로 이 서민들이 애를 안 낳아서 문제인 것이죠. 이 교육 때문에 그래요. 국가에서 최소 중학교나 고등학교 때까지 이러한 단체적인 그 기숙사 생활을 하는, 그러니까 이 개념이 뭐냐면 대안학교 개념이라는 것이죠. 선생이 우리가 아날로그들이 학교 다닐 때 선생들에게 규율과 질서 속에 하라 하지 말아라는 그의 권위주의식 공부에서 탈퇴해야 하는 것이고, 이때는 순수히 본인들이 하고 싶은 행위를 할 수 있게끔 자율권을 보장을 해줘야 하는 것이죠. 이게 장자의 소유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냥 놔두면 본인 스스로 해야 할 일을 다 찾아서 해 나가기 때문에 이 깊이를 학교 선생님들이 일산에 뛰어들기까지 공부를 해서 함께 나간다면 선생은 선생대로 존경받을 것이고 학교는 학교대로 운영해 나갈 것이면 그 학교 절벽, 인구 절벽 없어요. 왜 이러한 대안을 마련해 놓지 못하는 것인가? 어느 한 곳에만 해도 이러한 식의 대안, 그러니까 이거는 국가가 못하면 시에서라도 아마 모범적으로 실행을 한번 해보던가, 시에서 안 되면 읍에서 안 되면 군에서라도 한번 운행을 해갖고 룰 모델이 된다면 참 좋은 것입니다. 애 왜 안 납니까? 짐이 되는 것이에요. 교육비서부터 찡얼찡얼 되는 것까지, 사교육비까지 모든 걸 부모가 알아서 해야 되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정신량까지도 모든 걸 교육을 해 나가는 것이죠. 그거 매일 부모 보는 거다. 5일 지나 금요일 날 부모 만나갖고 즐거운 시간 보내고 다시 학교로 보낸다면 무엇이 그렇게 큰일이 일어날까요? 교육은 이것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기 위해 지금 일어나는 것이죠. 학교 소멸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MZ세대의 결혼 기피 현상이 바로 그거예요. 자기네가 벌어서 나 쓸 것까지 없는데 자식들에까지 써야 되니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애 몇 나면 몇 주고 애 몇 나면 몇 주고, 제발 그렇게 그 포퓰리즘 정책에 빠지지 마. 그건 나중에는 절름말이가 돼버려. 그 돈을 그렇게 퍼부을 게 있다라면 이런 식의 학교를 운영해 나가는 것이죠. 유치원은 유치원대로, 초등학교는 초등학교대로, 중학교는 중학교대로, 고등학교는 고등학교대로 이런 시스템을 운영해 한번 나가보십시오. 그 돈이면 충분해요. 그 돈이면 충분하다고. 인구 저비율 걱정 없어. 왜 이거를 못하는지. 돈이 없어서 못합니까? 정신량이 없어서 못해요. 먼저 주고 후에 받는 이 선순환의 개념이 뭔지 못해갖고 감히 하려들지 않는 것이죠. 이거 일주일 떨어졌다가 2, 3일 같이 부모님과 하는 그 시간은 간절해요. 모든 건 학교에 맞춰주고 모든 자원은 선생들의 그 질적으로 높은 그 선생 양성을 위한 그 교육기관도 필요한 것이죠. 그게 사범대학들 아니에요? 교육대학들 아니에요? 교육대학에서 뭘 가르친다는 얘기입니까? 무조건 학교만 들어가면 내 철밥통이다, 나 먹고 사는데 걱정이 없다라는 안이한 생각으로 말미암아 오늘날의 우리의 교육제도는 이렇게 바닥을 겨야 한다는 것이죠. 저는 대안이 있습니다. 교육적인 대안도. 선순환 시대가 앞으로
이 학교까지도 모두 해 나갈 것이니까 한번 보십시오. 자, 이에 따른 본문 여기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